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아잔니 담마다로 스님의 호흡 관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3페이지에 보시면요. 서문 부분인데, 거기서는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수행은 휘바라미를 쌓아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단순히 이제 좌선만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니다. 휘바라미를 쌓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가끔씩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탁께서도 그랬고, 많은 이제 스승들이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한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메타 수행을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메타 수행 부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수행 전에 한 5분 정도, 수행 후에도 한 5분 정도 이렇게 메타 수행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 수행에 대한 큰 이로움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메타를 이렇게 닦아 나가면 메타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메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에 들기가 아주 쉽다. 경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메타를 많이 하면 많은 이익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정에 잘 들어간다. 선정에 들기 쉽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메타 할 때 이제 감사 명상 이런 것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용서 명상 이런 것도 뭐 특별한 절차보다는 자기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타인이죠. 타인에 대해서 이제 감사할 일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용서할 일은 용서하는, 이런 형태도 메타 수행할 때 같이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이제 아잔니 담마다로 스님 사진이에요.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분이신 푸앙 조티코, 그리고 이제 타니사로 스님, 타니사로 스님은 저희 카페에서 이제 책 번역한 책들 있죠. 앞으로도 몇 권 번역을 할 텐데, 저자분이시고 아주 훌륭한 스님이십니다. 타니사로 스님은 이제 푸앙 조티코하고 수학고 스님의 제자예요. 제자시고 지금 미국에 계시죠. 제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잠잠해지면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여건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할 때 가끔 이제 이분들에 대한 감사를 꼭 한 번씩 좀 이렇게 감사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7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호흡 관찰의 이해인데, 첫 번째 줄에 보면 호흡 관찰은 몸 관찰에 속한다. 그래서 이제 몸 관찰이다라고 이제 그런 큰 제목 아래에 14가지 이제 수행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호흡 관찰이고, 그 다음에 4가지 자세 관찰이고, 그 다음에 세부 자세 관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수화풍 관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은 다 어떤 매개체, 수단, 도구 같은 거죠. 이 도구를 이용해서 몸 관찰입니다. 몸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를 통해서 몸을 관찰하는 것이다. 호흡을 통해서 몸을 관찰하고, 자세를 이용해서 몸을 관찰하고, 지수화풍을 이용해서 몸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수행들의, 즉 몸 관찰 영역에 있는 14가지 수행의 다 공통점은 몸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4번째 줄에 있죠. 몸의 일부분이나 특정 부위가 아닌 몸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게 공통점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보게 되면 삼파자냐에 대한 이해인데, 우리가 보통 사띠는 잘 아는데 삼파자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삼파자냐를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수행 방법만 정확하게 하면 이 삼파자냐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수행 방법이 잘못되면 이건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삼파자냐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아잔니 담마다로 스님의 수행 방법을 취하게 되면 삼파자냐를 이해를 안 해도 당연히 이 삼파자냐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삼파자냐를 이제 선정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수행을 처음 이제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나중에 이제 초선정을 얻겠고, 2선정, 3선정, 4선정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보통 처음부터 2선정을 얻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해라 그랬죠. 호흡 관찰 16단계에서 사티, 산파자냐, 아타피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때 이제 이 선정을 얻기까지는 아직은 사티하고 아타피밖에 없다. 산파자냐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 산파자냐는 보통 이 선정을 성취했을 때 이때 사티와 산파자냐가 함께 이제 가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산파자냐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한 2선정 정도 되었을 때 이때 이제 일어나게 된다. 이때 이제 산파자냐는 아직 힘이 약해서 이제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지는 못해요. 몸을 대상으로 보게 되죠. 산파자냐는 결국 우리가 신수신법, 즉 사념처라고 얘기하는, 즉 두 개 이제 짧게 얘기하면, 요약해서 얘기하면 몸과 마음이죠. 이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혜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파자냐는.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 또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관찰이 안 돼요. 산파자냐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관찰이 되는데, 그때 이제 관찰이 되는 순서가 거친 것부터 미세한 것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제일 먼저 되는 게 몸에 대한 거예요. 그 몸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어떤 덩어리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2선정에서 보통 4선정 그 전 단계 또는 4선정에 이제 들어갔을 그 초기 단계에, 요때 주로 이제 산파자냐는 요때는 이제 느낌을 이제 대상으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4선정 이후 단계, 이때 이제 나머지 두 가지 대상이 있죠. 이때 마음, 그 다음에 이어서 법에 대해서, 마음의 대상에 대해서 이게 이제 대상화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산파자냐는 처음에는 이제 아직 힘이 약하기 때문에 몸을 대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점차 미세한 그렇게 단계로 대상으로 보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이제 몸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만 된다. 그것 때문에. 왜냐면 몸 전체를 대상으로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몸의 일부만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걸 이제 혹시 물어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몸의 일부, 나는 다른 부분은 괜찮고 내 팔만 대상으로 보고 싶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몸 전체를 대상으로 보지 않는 한은 일부는 대상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여전히 나라는 존재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일부를 대상으로 보려고 해도 대상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방법이 전체를 한꺼번에 대상으로 보는 훈련을 했을 때 이때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는 사티와 산파자냐는 적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이선정을 얻기까지는 아직은 산파자냐는 일어나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수행자의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는 초선정 단계에서 산파자냐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접산매나 찰나산매일 때도 이게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게 몸이 마치 그 내가 아니라 어떤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선정을 얻었을 때, 호흡 관찰을 통해서 이선정을 얻었을 때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동안 일어나요. 며칠 또는 몇 달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게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여전히 몸은 대상으로 계속 지속이 돼요. 지속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몸이 자기 것이다가 갑자기 이게 어떤 덩어리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충격적이니까 아주 인상적으로 그런 아주 그 인상이 깊은 그런 기간들이 보통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게 되면 사티와 산파자냐는 그 대상과 임무를 달리한다.
사띠는 보통 이제 변화하는 대상입니다. 만약에 자세 관찰이라면 서 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는 각각 다르죠. 그럼 사띠는 그 자세별로 딱딱 알아차림을 해야 되죠. 그렇게 알아차림을 했을 때 삼파자냐는 그 사띠가 잡은 그 대상의 특성을 딱 이해하는 거예요. 특성을 이해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나 또는 내가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다. 그죠? 하나의 룻바다. 이렇게 딱 이해하는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삼파자냐는 결국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중도라는 지혜가 있어야만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몸과 마음은 나 또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 관찰이 안 돼요. 즉 이런 삼파자냐라는 이런 지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게 대상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사띠는 대상이 변하죠. 사띠는 대상이 변한다. 삼파자냐는 대상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사띠는 계속 변화하는 대상을 잡아주는 거고 삼파자냐는 그 변화하는 대상의 특성만 아는 거예요. 특성만. 즉 나 또는 내가 아니라 몸덩어리다 또는 룻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삼파자냐는 대상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 있는 자세든 앉아 있는 자세든 누워 있는 자세든 걸어가는 자세든 사띠의 대상은 계속 바뀌는데 삼파자냐는 그 모든 대상이 다 나 또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룻바고 하나의 덩어리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8페이지는 이제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 8페이지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제 농부가 곡식을 수행할 때 사띠는 벼 이삭을 잡는 거고, 즉 변화하는 대상을 딱 잡는 거고, 삼파자냐는 사띠가 잡아 주었기 때문에 그 대상의 특성을 딱 이해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띠가 없으면 삼파자냐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사띠가 잡아줘야지만 삼파자냐가 특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삼파자냐를 닦는 법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 기억해야 할 것은 삼파자냐는 지혜의 영역에 속한다라는 점입니다. 아까 중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혜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닦을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원인을 정확하게 닦아주면 결과는 언젠간 일어난다. 그죠?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닦으면 된다. 그래서 거기 이제 몸에 대한 삼파자냐를 닦는 올바른 방법은 1번에 보면 몸 전체의 대상이 돼야 되고 몸 전체를 인식해야 된다. 2번에는 그래서 알아차림을 몸 전체로 확장을 해 가야 됩니다. 부탁께서는 이제 그 16단계를 말씀을 하실 때 호흡관찰 16단계 말씀을 하실 때 3단계에서 몸 전체를 인식해라. 몸 전체에 민감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몸 전체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인식하라. 이렇게 말씀은 해놨는데 그러면 방법은 뭐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일어나겠죠. 방법에 대해서는 부탁께서는 말씀을 해주지 않았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마다로 스님의 방법이 그래서 담마다로 스님이 몸 전체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담마다로 스님의 어떤 독창적인 방식. 그죠? 그래서 이제 부탁께서는 이런 부분 여지를 상당히 많이 뒀습니다. 우리가 이제 윗바사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전에도 많이 나오고 실제 여러분들이 경전 어디에도 윗바사나를 닦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온 부분이 없어요. 그걸 모르는 분들이 꽤 있는데 윗바사나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사마타를 닦는 방법, 그건 호흡 관찰이 나와 있죠. 상세하게 16단계로 나와 있는데 윗바사나는 안 나와 있어요. 방법이. 이런 부분들이 바로 부탁께서 상당히 많은 여지를 두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또는 스승의 말을 통해서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3단계에서 몸 전체를 인식하라 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인식을 어떻게 하냐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이제 담마다로 스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수행처에 보통 이제 수행센터 같은 데 가보면 호흡 관찰을 가르치고 또 경행을 가르치고 이럴 때 보면, 특히 이제 경행 가르칠 때를 보면요. 경행을 가르칠 때 보면 보통 그 발바닥과 바닥이 닿는 어떤 감각에 집중을 하세요라는 이제 그런 이제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몸의 동작 있죠? 동작이 다리를 들고 다리를 내뻗고 다리를 땅에 붙이고, 그 동작에 이제 집중을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제 경우도 있는데, 어떤 수행처에 가보게 되면 몸 전체를 알아차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행처는 나름 제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 수행처에서 이제 몸 전체를 어떻게 관찰을 합니까? 방법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몸 전체를 관찰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담마다로 스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번에 보게 되면 이제 몸에 대한 인식은 촉감을 통해서 한다 또는 에너지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이때 촉감이란 지수화풍을 얘기를 한다 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땅의 어떤 그런 특성은 주로 무겁고 가볍고 미끄럽고 그 다음에 거칠고 그 다음에 또 부드럽고 딱딱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뜨겁고 차갑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따뜻함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특성에 맞게 그 지수화풍 뭐 굳이 이렇게 몰라도 자기가 이제 호흡 관찰을 담마다로 스님 방식으로 하다 보면, 조금씩 하다 보면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의 느낌을 꼭 잡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으면 여러 가지 함께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지수화풍의 느낌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한다. 그걸 통해서 몸 전체를 인식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 이 중에 자신에게 편안한 감각을 고른다. 예를 들면 따뜻함이나 시원함, 가벼움, 부드러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자신이 선택한 편안한 감각을 몸 전체로 확장한다. 이렇게 돼 있죠. 확장한다. 처음에는 당연히 잘 안 돼요. 처음에는. 계속 그걸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는 게 이제 바로 우리가 닦아 나가야 되는 수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 전체를 인식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선택한 어떤 감각, 편안한 감각도 되고, 지수화풍에서 어떤 따뜻한 감각, 시원한 감각도 됩니다. 그걸 이제 몸 전체로 퍼뜨려서 그 감각을 통해서 몸 전체를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윗닦아 윗자라가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시도를 해보고 그 시도가 좋은지 나쁜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보고, 효과가 없다면 수정 보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또 평가를 하고, 이 전체를 다 윗닦아 윗자라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대상에서 벗어난 마음을 대상으로 데려오고 대상에서 계속 지속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윗닦아 윗자라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맞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붓다의 이제 호흡 관찰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